지금부터는 2주차 5번째 시간입니다. 소재 관리, 다시 말하면 옷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나라 한복은 봉제된 상태, 다시 말하면 꿰매진 상태로 세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복의 경우는 세탁할 때 옷을 일단 다 뜯습니다. 다 뜯어가지고 조각조각 분해가 되면 거기에다 손질을 해서 다시 꿰매서 입는 방식으로 옷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뜯었다가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양복하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자, 바느질하는 당면이 있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의 경우는 마름질을 하고 있어요. 가위로.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두 번째 손가락, 집게 손가락이라고 부르나요? 거기에다 끼우는 바느질하는 도구 중에 골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골무가. 자, 바느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옷을 만들거나 꾸미는 일을 우리가 바느질이라고 부른다. 특히 이제 바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우리가 바늘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로 접어들 기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바느질법이 이제 우리나라 옷에 잘 맞는 바느질법이겠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한복에 맞는 바느질법이 계속 전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바느질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옷은 이제 어디도 몸을 구석하지 않는 굉장히 편안한 옷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활동성까지 더 가미해서 예를 들면 이제 무라고 하는 것을 덧대서 삼각형 천 같은 것을 덧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 몸에 이렇게 붙는 죄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무를 덧대서 굉장히 이제 튼튼하게 해주고 움직임도 좋게 해주는 그런 바느질법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최적화된 그런 바느질법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복에 맞는 바느질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은 만들 때 이렇게 두 장을 겹쳐놓고 박아서 옷을 만들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솔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솔기 처리하는 것도 우리나라 한복에 최적화된 그런 솔기 처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름솔이라든가 곱솔, 쌈솔, 뒤웅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듬이질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 할 때 항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이렇게 다듬이질하는 그런 장면이나 그런 소리 같은 것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를 아마 대표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감을 일단 다 뜯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이제 풀을 하고 이제 풀 먹이는 걸 푸세라고 부르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풀 먹이고 난 뒤로 이렇게 천으로 보자기로 싸가지고 일단 좀 밟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다듬이질을 하거나 다듬이질도 이렇게 돌에다 놓고 이렇게 직접 다듬이질 하는 방법도 있고요. 홍두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다듬이질 하는 것 같은 효과, 다시 말하면 이제 주름을 펴는 효과 같은 것들을 꾀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말씀드렸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다듬이질 소리를 한번 들으시고요. 자, 다듬이돌하고 다듬이 방망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야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옛날 물건 파는데 이런 데 있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두들겨서 직물의 올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똑바로 이렇게 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 두들기는 거고요. 이건 홍두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두깨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어요. 아닌 밤에 홍두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많이 쓰였던 거죠. 일상화되었던 도구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이제 그 둥글게 만든 저런 그 나무에다가 그 둥근 봉이죠. 여기에다 천을 감아서 천을 그 둥글게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방망이 같은 것으로 저 홍두깨에 감겨진 천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뭐냐 하면 다림질한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림질하는 도구로 곡선을 다릴 때나 아니면 작은 부분을 다릴 때 쓰는 인두입니다. 그 곡선 같은 거 이렇게 그 다림질할 때는 다리미가 좀 크기 때문에 적당하지가 않죠. 그 사용하기가. 그래서 이런 인두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혹은 이렇게 움푹 그 들어간 데다가 숯을 넣어서 이렇게 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빨래, 세탁, 우리나라 그 냇가에 앉아서 빨래하는 거 보고 추운 겨울에도 손이 시려운데 그 방망이를 막 두드리면서 빨래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 인상 깊게 심하게 말하면 이제 충격적으로 보여서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빨래를 하려면 이제 세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뭐 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빨래할 때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것은 이제 잿물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물에다 담궈서 그 가라앉은 것은 이제 쓰지 않고 윗물을 이렇게 가져다가 빨래할 때 쓰는 거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콩이나 녹두 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세탁에 쓰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세탁 효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 잿물 이외에 많이 썼던 거는 뭐 쌀뜨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양잿물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빨래에 쓰이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물성이 독하기 때문에 빨래가 많이 상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합성세제가 들어왔고 합성세제 뭐 다 아시는 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탁기가 도입이 되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 이렇게 세탁하는 다시 말하면 빨래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기계가 해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푸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풀 먹이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사이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풀을 씁니다. 풀을 쓴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물을 붓고 이렇게 끓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천 위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형태가 우선 빳빳하게 그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오염이 덜 됩니다. 그리고 옷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풀 먹이는 옷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지금은 사실 풀 먹이는 옷이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 풀 같은 것들을 잘 모르는 개념이 됐습니다. 푸세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쌀이나 밀가루 같은 것으로 많이 풀을 썼고요. 풀 먹일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쌀풀입니다. 그다음에 밀가루 풀도 썼는데 밀가루 풀은 여기저기 다 쓸 수는 있지만 실크 명주에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녹말가루 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비단에 실크에 많이 썼고 조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감자가루를 가지고 풀을 써서 그 풀 먹이기도 했는데 감자가루 풀은 굉장히 센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루 풀은 깃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빳빳할 필요가 있는 것, 유난히 빳빳해야 되는 곳, 그런 곳에다가 썼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